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3일 수요일 오후 시간대네요. 오후 3시 넘었습니다. 오늘은 뭐 지방자치단체 일꾼들 뽑는 선거일입니다. 또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투표 종료 시간까지 한 3시간여 남았습니다. 다들 뭐 투표 참여하셨죠? 민주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또 권리 행사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뭐 사전 투표한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만 진행할게요. 코스닥 시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한숨만 푹푹 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뭐 8,800포인트대 질주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반도체주 중심으로 또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아마 또 본격 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완전 죽여놓고 있는 장세입니다. 저는 주로 코스닥만 하잖아요. 코스닥 개별주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살아있는 것도 뭐 공부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에 다들 물려 계실 것이고 뭐 참 울지 못해서 통곡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은 오늘 방송 제목은 정말 참 완전 폭탄 맞은 코스닥 시장이란 제목입니다. 코스피 지수 8,800포인트 어제 달성 도달했다고 뭐 대문짝하게 뉴스 떴습니다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완전 죽여버렸어요. 네, 제가 짓밟았다 말씀드렸죠. 과거 브렉먼디 폭락장 때 맞는 것처럼 전부 개미 투자가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의 개미 투자가들은 완전 초죽음 상태에 이르러가 오늘 제목입니다. 방송 안 할까 하다가 또 뭐 본의 아니게 의무적으로 여러분께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방송창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것은 글쎄 맨 밑에 보면 살아있는 관심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도 제가 정치적 편견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몇 개 살아있는 종목 다 죽어버렸어요. 이빠이 꼭 우리 80년대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그 워카발에 짓밟히듯이 그런 코스닥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지수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패 때림 당해서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워커팔에 짓밟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광전자, 네이버셀, 삼성공조, SKAI, 빛과전자, EV첨단. 요중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SK네트워크스 맞췄고 삼성공조 월요일날 떴죠. 그리고 SKAI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EV첨단 소재.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3일 지난 셈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주식에 물린 주식은 끊임없이 죽이더라고. 코스닥에 한번 잘못 물리면 그냥 죽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손절 주식은 들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려서 또 하필 지지난주는 또 일본 여행 간다고 주식에 물린 상태로 참 괴로운 그 연속입니다. 후지산 밑에서 아침 먹는 건 좋습니다만 주가가 빠져서 괴로움의 연속이더라고. 그 때문에도 여러분 제가 컴퓨터 앞에 지키고 앉았으면 400만원 손실해서 그날 6.4가 올랐거든요. 저는 한 11% 물려 있었잖아요. 그럼 영 밑에다가 일부 뭐 3분의 1 쪽으로 팔았으면은 그 밑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를 끌어낼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매도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주식은 참 어렵다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때 못 판 게, 그때도 뭐죠 여러분? 지지난주도 한 700 까졌다가 마이너스 400 됐잖아요. 지수 5포인트 5포인트 올라갈 때에 제가 보유한 종목은 좀 원활하게 좀 땡겨주면 좋은데 매수가 밑에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손실이 크니까 못 팔았잖아요. 하루 잠깐 이틀 3일 반등 줄 때도 손실폭이 뭐 400만원 이상이니 못 팔고 들고 있다가 더 빠져버리니까 지금 1200만원 손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큰 누가 한 사람 돈 벌었단 말 믿지 말라. 물론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기판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 뭐 LG전자, 우량주 들어갔던 사람들은 돈 벌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95%는 돈 잃고 5%만 거래소 우량주 투자의 개념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돈 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체로 코스닥에 들어와서 깡그리 다 죽는 거예요. 깡그리. 이 종목도 메모 되셨죠? 정말 참 완전 폭탄 맞은 코스닥 시장. 지수 급락 폭락 시대부터 뭐 이해하지만 지수가 여러분 코스피 지수 8,800포인트 신고치입니다. 신고가 경신 시대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괴로운 나머지 방송 안 할까 생각하다가 또 여러분 앞에 진실은 늘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창을 또 애써 열었습니다. 오늘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뉴스보다도 글쎄 오후 6시 넘어서 또 뭐 8시쯤 되면 뭐 6시 땡 하자마자 이제 투표 종료되고 방송사별로 또 뭐 사전 여러분 뭐죠 그거 사전이 아니고 여론조사 투표 마치고 나오는 분들의 조사해서 아마 발표하죠.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요거 종목들 메모 되셨나요? 뭐 공부하면 뭔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여러분들은 공부해도 못 이깁니다. 죽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그냥 봉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거래소 우량주 투자의 개념 첫 번째 여유 자금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거래소 아니라 우리가 짧게 돈 먹으려고 코스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 완벽 공부가 덜 되고 어정쩡하면 그냥 다 돈 잃고 나자빠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 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차트세계 비밀투자 공부에 2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하겠습니까? 1000% 누적 수익률을 얼마 전에 썼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쯤에 그냥 그대로 또 돈 벌어 갈 줄 알았는데 한번 잘못 걸려 그냥 똑 무너집니다. 이거 1000%의 누적 수익률 쓰는 건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한 1000만원 정도 잃었잖아요. 2천만원 가지고 1억 9천여만원 수익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0만원을 한 2달, 석 달 걸리면 따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데 올라갈 때 돈 벌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까질 때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돈 까먹습니다. 내가 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일본 여행 하필 약속이 잡히는 바람에 괴로움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괴롭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은 안 해야 합니다. 제가 1000% 누적 수익률을 2번 터치했던 놈이 이런 소리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더라.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찌 살아남을지 참 걱정이 큽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요 지금 화면창에 비추는 이 종목들처럼 종목에 돈 될 만한 종목에 완벽한 맥점 타이밍을 잡으면 여러분이 잃은 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덜 되면 여기는 끊임없이 수업료 받쳐내고 쫄딱망에 거지되는 과정에 고삭시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뭐 정치적 뉴스보다도 조금 전 뉴스 이렇게 언뜻 뜨는 게 유튜브 떠요. MBC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전문가들한 분들이 13대 2대 1 여론조사 전문가 분석 나왔다 합니다.
제가 보건데 13, 제가 15대 빵 뭐 1 이랬죠, 여러분. 경상북도에서만 도지사, 국힘당 도지사 탄생할, 뭐죠, 여러분? 탄생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당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는 아마도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무소속의 한동훈과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의 조국 혁신당입니까? 자기 이제 야권의 대권 잠룡들 두 사람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아마도 요게 이제 대구가 아닌 경북 도지사 아닐까 싶어요. 15대에서 약간의 변화가,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들 분석이 이렇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있다가 뚜껑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서 투표 적극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저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 참 나라를 통합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할 대통령조차도 상대편을 저질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면서 동시대를 살면서 상대편을 저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라치기 저는 지극히 안타까워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뭐 중도 보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호가 비상을 알려면 양쪽 날개가 튼튼해야 된다. 한쪽이 부러지면 한쪽 날개만으로 정상적으로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서 보수가, 그것도 여러분 뭐라 할까요? 건전하고 상식적인 보수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표현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 결과 어찌 될지 한번 보십시다. MBC 모닝콜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3대 2대 1 이랬어요. 자, 그랬고요. 요거는 여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네요. 보니까 요거는 3시 9분경에 언뜻 화면 보니까 이래요. 이 대통령 저질들의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셨나요? 하고 뭐 이런 독려했다 합니다. 이 상대편을 아무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 말을, 플라톤의 말을, 이상주의 철학자 말을 인용하더라도 저질 인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저질스럽다. 이래요. 역시 대통령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참, 제가 지난번에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들 이래가지고 뭐 거기 누굽니까, 뭐 박근혜, 이명박, 또 문재인,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치적 표현보다는 요즘 주식에 물려 빠졌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오른쪽 화면에 유튜브 이렇게 틀다 보니까 뭐 목회자님들 글들이 좀 올라옵니다. 좀 화면이 떠서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전두환 뭐 또는 일제시대 때에 그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또 기타 등등 뭐 저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분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오늘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정치적 표현보다는 저희야 뭐 정치적 관심 많다 보니까 늘 삼류평론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촌평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죄송합니다. 이 기독교인, 저는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입니다만 과거부터 듣던 이런 공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뭐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노예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고 그 섬기던 분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아닌 분들도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는 공부대로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좌나우로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극우가 있었고 극좌 개딸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특히 여기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목회자님 두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극단,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인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중용의 입장에서 중도 측면에서 저야 뭐 중도 우파 뭐라 하죠 여러분? 좀 합리적인 건전한 상식적인 또 이치 합당한 이런 쪽을 추구합니다만,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이 뭐 너무 지나치면 늘 거기 댓글 달아주셔도 뭐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임금 옆에는 우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좌상이 있었다. 좌정승 우정승 합디다만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걸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두 분 목회자님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성향을, 지극히 편향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 싶어서 그 부분 좀 공부해보자 합니다. 남을 평가할 때는요 그 부분에 관한 공부가 깊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 그 큰 신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항상 뭘 결정할 때도 늘 올바른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묘하게도 하나님의 사제 또 예수님의 제자 되시는 분들은 나름 특히 지켜줘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히 또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뭐 5.18 뭐 전두환 단두대 웃자고 사형에 처했으니 이런 강경 발언을 하시길래 내가 또 이렇게 그 말씀 들으면서도 거기 보면 댓글 단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종하고 막 이 시대에 뭐 선지자고 뭐 어쩌고 합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면서 댓글 다는 것은요 자기 성향에 맞다고 대부분 댓글 달겠지만 이거 고도에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검찰총장 대행 앉혀놓고 인간은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거 취소해라, 뭐 반성 취소하라 말씀 들어보셨죠? 뭐예요 여러분? 그거 뭐죠 여러분? 그거 뭐 아이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되신 분들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그 뒤에 소개하는 목사님 제가 보건대 말로 혀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한쪽 특별한 편견들, 역사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겠지만 그걸 뱉는 것을 보면요 저분 너무 한쪽에 치우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추우면 야 니 추워 보인다, 뭐 옷 하나 사 입어야 되겠다 말로만 하지, 아유 너 배고파 보이네 뭐 한 그릇 사 먹어라, 요 옆에 가면 뜨끈한 국밥집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산 수영로교회 와서 옆에 식당에서 국밥 먹듯이 돼지국밥 먹듯이 한 그릇 사 먹어라. 말로는 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 배고파 보이네, 뭐 호주머니 돈이라도 좀 있나, 밥 사 먹을 돈 되니 물어보고 없으면 자기 돈이라도 줘서 배고픈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무섭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도 나가지 않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잖아요. 또 위선적이라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길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어요. 주제넘게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쩌게 또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요것도 한번 유튜브 보세요. 요리연구가 84세 이 심영순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과거 뵀다 요즘은 몰랐었어요. 전혀.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따님이 도마도, 감자, 마늘, 파슬리, 대파 넣고 물 넣고 아주 저온으로 끓였답니다. 12시간을 끓여서 이 췌장암이 1년 만에 나았어요. 사라졌답니다. 우리 몸이 좀 안 좋은 분들 또는 이런 건강식, 영양식 이거 한번 유튜브 보세요. 심영순 요리연구관 심영순 선생님의 췌장암을 극복한 아주 비법인 거예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봅시다. 제 계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어제까지입니다. 어제 아침, 어제도 주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때에도 1000만원 까져서 왼쪽 계좌가 5월달 초만 또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 470, 이게 빨간 색깔 300만원 돈이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 소개드렸죠, 여러분. 플러스 300이 됐던 게 이제 5월 말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6월달 넘어왔습니다만 한 500좀 벌면 좋겠다 싶은데 물려듭니다. 외국놈들 패 때리면 그냥 그대로 코가 끼버린 거예요. 계좌 빠져서 아예 5월달 지났기 때문에 470 손실로 잡혔고 6월 오늘 3일입니다. 1일 2일 차니까 어제 거는 또 200 까져서 요 계좌가 1000만원 까진 게 1200 까져 있으니까 얼마 계좌가 얼마로 됐겠습니까? 마이너스 400으로 잡혔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식시장 돈 벌기는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유튜버들 누구 돈 벌었단 말 아예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시장 왜냐면 유튜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전업투자가들은 대체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깨졌다. 저만 제가 여러분 1000% 누적 수익 2번 터치한 놈 아닙니까? 그죠? 지금 도로 까져가지고 이제 1200 이렇으니까 5월 초에도 한 200 정도 올렸잖아요. 2억 순수익 쓰고 한 200 정도 올라갔던 계좌인데 쭉 까졌으니 여러분 1000만원 까져 도로 1억 9천만원 번 셈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1억 9천 1000만원을 그냥 이거 여러분 1200만원 회복하려면 몇 달 걸리겠습니까? 한 2달 글쎄요 팡팡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올라만 300 손해보고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왜? 내 매수가까지 바로 도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30% 가까이 물려 있거든요. 보여드려 볼게요. 시장 장세가 얼마나 패 때리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뜨고 개별 종목들 다 작살냅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여기 전수랑 온다고 여러분 로봇주 로봇스타 뭐만 뜨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 내가 후지산 여행을 안 갔더라면 위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요 하필 제목이 절대 가지마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이런 경고 문구가 어제 떴습니다. 내가 주식에 물려서 풀베팅에서 평균단가 낮춰놓고 올라오면 하필 자리를 비우고 이게 그래서 매도 포인트 좀 매도 좀 찾기 어렵더라. 주식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가지마. 안 갔으면 내 계좌 좀 그래도 손실 보고 빠져나왔으면 좋은데 못 빠져나와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요겁니다. 음봉을 연속, 지난번 여러분 여기 양봉 음봉 주고 딱 뜨기를 6.4가 뜹니다. 제가 11%대 물려 있었거든. 평균당가 낮춰놓은 게 그때 매도를 못해서 계속 빠집니다. 참 그러면 연속인 셈이죠. 이래서 무려 32% 손실입니다. 여러분 30% 상한가짜리 떠준다면야 좋겠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한 달 걸려 회복될지 보름 만에 올라올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깨진 것을 적어도 한 300 정도 손실만 회복 줘도 고맙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나오면은 무사히 빠져나오면 그 돈 가지고 또 돈 따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타이밍 잡는 것을 완벽 잡아내면 되거든요.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의 그동안 증권 경험의 세계 공부 내용 가지고 죽어도 못 이기지만 차트 종목선 그래도 해냈었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 1년 노력해서 더블 수익 냈다 도로 까먹고 울면서 다시 시작해서 3년여 만에 1,000%는 썼다가 무너졌다가 3년 만에 다시 고점 돌파했다가 또 무너집니다. 1200이 까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성공 어렵다. 1000% 쓰는 사람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 방송 저 외에 진실하게 진실되게 투명하게 보여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속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제게 와서 저 송모선님한테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불리한 거 숨겨버리지요. 여러분한테 밝히면 안 됩니다. 증권연봉하는 전부 속여야 합니다. 거짓말로 수익 계좌 조작해서 보여줘야지 잘하는 줄 알고 와 저 사람 신적인 존재야. 진실 얘기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네, 무너져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2년 전쯤 6월 말인가 7월달 8월달입니까 여기 브렉먼디 폭락장 올 때입니다. 코스닥 시장 차트에 왼쪽에 보시면 하필 직전 월말에 까졌다가 폭락할 때 하루 만에 이게 13%대 빠졌다가 마이너스 11점 몇 프로 장대 어머니 낙폭이 크다 보니 그 다음 반발매가 좀 들어와 줬고요. 이게 석 달간 애맥입니다. 한번 물려있던 것이. 그래서 그때 있었던 계좌가 뭐냐 요것이 제가 700, 800, 900이란 말씀 드렸죠. 늘 그때 물려가지고 고통 겪을 때가 2024년 6월달에 6월 말에 걸려가지고 외국인들 속임수에 걸려서 폐 때림당이 꼼짝없이 빠져봅니다. 700, 800, 900 이것을 제가 한 2500 정도 잃었던 때입니다. 물려서 그냥 3개월 연속 방심하다가 얻어맞고 이때는 투자 금액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더 많이 깨졌겠죠. 지금 뭐 3천 몇백에서 까졌으니까 조금 덜 까진 셈입니다. 이때보다는 고통이 좀 덜하지만 제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때도 감당 못할 경험, 고통을 겪다가 지금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 물려서 그냥 하염없이 빠지니까 코스닥 시장이 뭐 이런지 참 저질스러운 코스닥이다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그때 어쨌든 살려 왔는데 이때처럼 지금 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뉴스가요. 코스피는 9,000포인트 코앞인데 코스닥은 고점 대비 16% 미끄럼. 한마디로 말 그대로 저질 장세다. 4월 말 이후 고점 이후 코스닥 16.32% 하락. 코스닥 종목 10개 중 8개 주가가 내려. 그죠? 이러니까 이 장세가 엉터리라 이 말이죠. 그죠? 거래소 우량주 여유자 그러니까 차트색이 잘 비밀 모르고 뭐 투자의 개념으로 거래소 우량주 들어갔던 사람들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갔던 떼돈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한 300% 400% 벌었죠. 나머지 코스닥에 여러분 어정쩡한 차트색에 보는 눈을 가지고 미처 손절대응 못하고 전부 봉돼 계시다 이 말입니다. 봉이 되어 있는 곳이다. 증권시장은 그 근본이 돈 잃게 만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으로 마지막 살 길 주식의 희망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깨진 계좌 저도 물려서 달려있는 거 고통스럽게 좀 보여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트송 박사 찾아오셔서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의 주식 인생이 그냥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저도 보세요. 지금 허망하게 당해 있잖아요. 허망하게. 꼼짝없이 물려서 고통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게 코스닥 시장 차트입니다. 거래소부터 볼게요. 거래소 어제 8,801포인트입니다. 흔들리다가 땡겨줬어요. 외국인들 무려 6조나 팔아먹습니다. 왼쪽에. 개인들 6조. 개인들이 힘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너거 팔아봐. 우리는 뭐 그래도 살릴 거야. 이거 여러분 내일 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왜? 간밤에 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점 몇 프로가 떴더라고요. 밤에 자면서 보니까. 이런 이게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뜨고 그 외에 뭐 전선암 관련주도 뜨고요. 또 고가 우량주도 비싼 주식들만 띄워 먹었습니다. 지수만 올려 먹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어찌 됐느냐? 죽으라고 패 때리는데 죽으라고. 음복을 몇 개째 뺍니까? 고가에서 왼쪽 대기 매물대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죽으라고 2%, 3%씩 패대기 칩니다. 세상에 이런 장세 보셨어요? 아까 그때 여러분 브렉몬데이 폭락장은 찔끔찔끔 빠지다가 뭐 하루 만에 확 했지만 이건 뭡니까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코스닥을 상대로 조져버리고 거래소 쪽으로 돈들이 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하필 이틀 장대봉 올라갈 때 5% 올라갈 때 제 주식은 미약하게 8% 올라갑니다. 5%일 때. 그 다음 1% 빠지고 그 뒤날 6% 떴다가 지금 하락 장세 꼼짝없이 달려서 그냥 죽음의 쓰나미 휩쓸려서 그냥 돈까지 먹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지수가 다만 희망 하나는 반등 줄 때도 됐다 이겁니다. 지금 그죠?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신문에서 보면 뭐 앞으로 코스피 지수 12,000포인트 가겠다 하는데 코스닥은 1900도 가겠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뭐 1000포인트 1200 갔다가 1000포인트 이런 걸 말 그대로 환장한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개미 투자도 완전 통곡하고 있다. 제가 아까운 게 못내 반등 줄 때 못 팔고 조금의 손실을 못 빠져나오고 그냥 그대로 달려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외국인 놈들은 지금 밑에서 지가 패 때려놓고 줍줍합니다. 어제 8,000원, 그저께 8,000원, 어제 3,000원. 개인들이 밑에서 털려요. 미수 걸린 사람들 강제로 반대 매매. 어제 아침에도 보면요. 아침에 동시효과 전에 마이너스 3% 이럽니다. 8시 50분에 보면 그만큼 미수 장중에 돈 잃고 미수 일로 샀던 것이 강제로 반대 매매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 개인들이 그냥 개미들이 털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시장을 누가 망가뜨리면 여기 투심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밑에서 바닥에서 다 털리고 있더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녀들아,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시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죠?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남에게 주는 물질만큼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로, 이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첫째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요거 하고 공부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언뜻 보니까 이상하게 누구 걸 한번 봤죠. 내가 우연히 떠서 한번 이분 걸 봤어요. 이분 목사님이신데요. 요분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북극갑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한동안 너무 싫은데 하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한동훈 당선되면 난 이사 가겠다. 이제 부인이신데요. 그동안 나는 전재수 후보를 계속 찍어왔습니다. 예. 부산시장 출마했잖아요. 아마 제가 보는데 당선된다 말씀드렸는데 지켜보시죠. 이사 가겠다 이런데 이분들 보니까 원래는 광주 출신이라 광주의 집. 부산에 북구에서 한 지 25년 됐다.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고동의 친구들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3명 친구가 다 조국 땅 찍었다 하더라고. 가만히 내가 따져보니까 한 친구는 어딥니까? 남원, 또 한 친구는 저기 나로에 있는 어디죠? 네, 이거 하나 또 3명 친구가 다 전라도 출신이에요. 또 하나 저기 또 한 친구 서울 있는 친구는 그 뒤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그렇다 하더라고. 어디입니까? 진도가 고향입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 친구, 제가 가까운 친구들 다가 이쪽 출신들 대체로 싫어하더라고. 국힘당을 조국 좋아하고 조국실 좋아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도 저물 것이고요. 임기 끝나가면 또 차기 여권 야권의 대권 주자 차기 잠룡이겠죠. 조국과 한동훈 그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이쪽 출신분들이 대체로 그렇더라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그 댓글을 여기다가 또 뜬다 이씨. 누가 또 뭐 명언 중에 명언이십니다. 내가 이랬더니 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오른쪽 밑에 하단부 뜹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기 뭐 어쨌다고요. 여기 보면 죄송한데 또 정치적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재미있자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 한동훈을 정말 싫어하는 부산 북구갑 주민 등장. 그래서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한다고 제가 뭐 댓글 조금 달았더만 밑에 보면 누가 댓글 하나 또 올렸어요. 전과자도 하는데 이랬다고. 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그래? 이분한테 내가 명언 중에 명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 친구들 뭐 보면 계좌 벌겋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미수도 한 번씩 쓰고 이런데 이거 다 엉터리 모의 가상 계좌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세요. 장중에 미수 질러서 주식 산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이분 본다고 이분 이상하게 뜨는 거야. 여기 이분 목사님 이름이 박자 요자 한자 쓰는가 본데요. 경북 청송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구 계명대 신학과 졸업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언뜻 봐서 오늘 방송이 이게 참 본의 아니게 정권 방송이 아닌 게 또 요즘에 종교 방송 되는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요상한 사건 이랬어요. 이번 나도 궁금해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 다 바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365일을 새벽기도 나가고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천천은금 만금을 주님께 바치고 해도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그때 모세 저 법궤 웃자고 하면서 다윗이 수레에 어디다 싣고 오면서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찢겨 죽었다 이러길래 와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판단해 봅니다. 저는 60대 중반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번 보시죠. 내가 그때 이런 것도 보면 그것도 또 제 생각을 또 얘기하잖아요. 밑에 보면 위에 봅시다. 365일 새벽기도 한다고 찢어 죽임을 당한다고요. 참 기가 찬다 내가 이랬어요. 또 그 참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도 적용이 되나요?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면 찢어 죽인다고요.
환장하지. 네, 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어쩌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판단대로. 또 어떤 목사님도 이랍니다. 댓글 달기를 뭐 무안에서 시골 목회하는데요, 말씀을 많이 풀어준다. 제가 보건대 이분은 한쪽에 너무, 우리가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극우들도 무서운 사람들이고 극좌 이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 한쪽 저도 편견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나친 편견 속에 사는 분들 아닌가 싶어요. 뭐 보면 여기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답니다. 최고 목사님이시다. 진실을 말씀하는 목사님이시다. 뭐 어쩌고 이랍니다. 참 우리가 이분은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좌파 목사입니다. 제 친구도 고향 친구 우리 집 앞에 살던 친구도 좌파 목사 친구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에 특정한 편견 가지고 치우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잘 모르는 분들이 진실을 말씀한다라고 표현 좋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분 걸 우연히 보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뜹니다. 이분 아시죠, 여러분? 유머로 뛰어난 가톨릭 신부님이십니다. 황창현 신부님. 우연히 어쩌다 한 번씩 떠서 저도 봤습니다만 재밌게 말씀 전하시죠. 근데 이분도 정치 성향이 또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이재명은 이러시면서 내가 언급할 게 없어서 말 안 합니다. 이랍니다. 여기 보면 오르신 말씀 감사하다, 응원한다, 항상 옳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 최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과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한쪽 편견에 치우쳐 계시더라. 저 여러분 앞에 늘 조심스러워서 편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지극히 이분은 한쪽에 아마 정의구현 사제가 아닌지 싶을 정도로 대북 송금도 그렇고 또 대장동 사태 이것도 다 검사들이 짠 거야 이러십니다. 여기 댓글 올리신 분은 전부 다 저쪽 한쪽에 우리가 참 바른 판단, 바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는 말씀만 하십니다 하고 자기 편은 막 솔깃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보면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객관적으로 우리 편이라고 편들면 그 지극히 속 좁은 사람들의 행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검사들이 짰겠습니까? 정치검사 운운하고 대북 송금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래서 사제 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야 뭐 몇 번 공부문이 잘 없으십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쪽에 편견에 치우친 분이다. 그럼 한쪽 국민들은 도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오늘까지 자꾸 뜹니다. 여기 보면 또 누가 비판했다면서 왜 자꾸 좌로 가느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 입다더라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정우 목사님은 아까 그분은 스타벅스 옹호하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합니다. 말씀은 거창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맞아요. 맞지만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한국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물론 개중에 우파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틀렸다 말씀드렸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들 들어갔을 때 탱크 진주시키고 분명 잘못됐죠. 그걸 비하하는 5.18 탱크데이 캐잡고 제가 분명히 나무랐죠. 이거 아무리 내가 기도하지만 이 스타벅스를 제목 자체가 틀렸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요. 오른쪽 보면 이 덕포시장 좌판하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덕포시장이었네.
하중우 엄마는 글쎄 좌판, 저도 학교 선생하면서 좌판 해봤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그 구포시장 앉아서 5일장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좌판 해본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주식하면서 빚을 지게 되니까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고 어린 자식 새끼는 하나 태어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뭐 이상하게 이분들이 떠요. 대통령이 바뀌자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게 이제 편견입니다. 그죠? 한쪽에 너무 치우쳐 계시더라. 여기 대표적인 윤 어게인 극우에 속하는 서정욱 변호사도 나오죠. 여기 보면 이분이 5.18의 두목은 사형되었어야 했다 하고 이랍니다. 단호하고 5.18 두목 죽은 지 언제입니까? 그저 이미 지나간 다음에 지금 떠들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보니까 누가 또 좋아요 눌렀더라고. 저 인간 송 변호사가 발음만 하니 고개가 같다 이래서 파국창에 떴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분 뭐 나오는데요. 북구에 지금 북구갑에 위장전입 한 1000여 명 들어왔다 이런 유언비어가 돕니다. 오늘 선거 어떤 영향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이분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그래 제가 댓글 또 달았죠. 저기 보면 유튜브 수준 의혹적인 팩트 폭격하는 송영훈 있더만 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네. 그 갑과 을 있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2,000명이 들어온다네요. 못 잡으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한 60몇 명이 빠졌답니다. 예. 제가 댓글 달았어요. 역시 송변님은 팩트 중심. 이거 잘 모르고 우리 댓글 달면 이거 곤란합니다. 나름 저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깊이 공부해야 돼요. 저분이 늘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나름 어떤 판단 지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제가 댓글 달았더만은 역시 송변님 뭐 우리 편이라고 내가 단 게 아니고 늘 제가 우리 사람 평가는 오래 지켜봐야 합니다. 뭐 일부분 보고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아이고 누가 490명이 좋아를 눌렀더라고. 저 인간 송 변호사가 발음만 하니 고개가 까딱거리네. 양심은 찔리직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십니다만 아이고 제가 댓글 단데 이렇게 490명 500명 가까이가 좋아요 누르는 건 처음 봅니다. 참고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또 이분들께 자주 뜹니다. 한번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5.18도 진작 얘기했어요. 진작 그죠? 진즉에 했어야죠.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한 지 언제입니까? 이제 와서 떠들면 뭐예요? 한쪽 편 들어서 이쪽 편 사람들 뇌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유튜브 올리는 것들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극우 유튜버들도 많고 하지만 전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은 저만 유튜브에서 구글 쳐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 설정 안 했어요. 저는 과거 올린 거 하면 물어보니까 20만 원 준다 해서 내가 아이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뭐 세금 뭐 이렇게 정산돼야 되고 복잡하잖아. 저만 여기 보면 이분 왼쪽에 보수 측면에 우파 이분 가장 나름 공정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병묵이라고 한동훈이 국힘에서 당선되면 벌어질 일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찰발 할머니도 나오고 또 북구에서 찰발 할머니가 또 이분 정치 성향이 드러났잖아요. 배고플 거라고 밥 챙겨주다가 보니까 거기 이쪽 전재수 쪽 좋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 하냐고 야단하고 이랬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목사님을 보고 생각난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죠? 좋죠? 그런데 네, 말 속에는 뭐가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공부 들어갑시다. 장세는 아주 더러운 장세입니다. 네. 내 편 아니라 상대편을 저지라고 표현한 대통령도 계시지만 장세 한 번을 더럽게 뺍니다. 진짜 저질스럽습니다. 옳지. 죽으라고 패 때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만 연속적으로 백이 매물 때까지 갖다 죽으라고 앞에 저점도 깨고 죽으라고 패 때립니다. 이제 반등 올 때도 있죠. 그죠? 올라오면 어디까지겠습니까? 부러진 데 한 절반 정도까지는 1100포인트 정도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게 코스닥 시장의 현 모습입니다. 현 위치입니다. 지난번 장대목 맞았다고 바로 회복시켜주고 지금 아주 저질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장세는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때가 보시면은 뭐죠? 브렉먼디 폭락장 부러지고도 회복 줬잖아. 그 뒤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제가 물려가지고 700, 800, 900 이랬던 거 지금 회복했다가 도로 까져봅니다. 이게 증권시장의 현실이다. 그 누구 한 사람 돈 벌었단 말 믿지 말라 이 뜻입니다. 돈 번 사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글쎄 95%는 다 돈 까져먹고 죽어가고 거래소 우량도 들어가 여유자금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5%는 돈 벌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것도 집중 투자한 사람들 분산 투자한다고 이것저것 코스닥 종목 대형주 사는 사람 돈도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재 이런 사람 1200까지 있습니다. 1.% 자랑하자마자 누적 수익률 다시 썼다 자랑하자마자 또 쭉 까집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주식시장 운명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 공부가 덜 되겠시다. 공부 많이 한 사람 2천만 원까지 한때 2억까지 누적 수익률 기록한 사람조차도 잘못 걸려서 또 장세 나쁜데 걸려서 저질 장세 걸려서 그대로 돈 까먹어 버리잖아. 이거 여러분 회복할 여지가 있을까요? 1200까지는 본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한 3, 400 손실 폭 줄어들면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도 고민 되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괴로운 오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 뭐 돈 벌었단 말 아예 믿지 마라. 저 선생님은 그래도 1.% 누적수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계좌 보여주고 물린 거 뭘 샀는지 다 보여주는 사람인데 저렇게 까져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은 뭐겠습니까?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젊은 애들은 여기 몇 년 만에 일치월장에 대단한 신의 영역에 매매 트레이딩 기법들이 나옵니까? 차트세계 비밀 터득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25년 이상의 오랜 인고의 세월 그 속에 들어가는 수업료 쫄딱망에 거지되는 과정의 수업료 열대 번 돈 집어넣어서 다 까져먹는 그런 과정 이후에 차트세계 비밀이 터득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때 해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뭘 의미하나요? 그 사람조차도 잘못 걸려 축 까지니까 돈 저렇게 까먹어 부더라. 다른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저만 잘났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공부가 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바보라서 25년 이상 차트세계 비밀터도 공부했다 하겠어요. 그런 비밀터도 공부해서 그래도 올렸잖아 수익을. 지금 까져서 고통당 울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엊그제 제가 요 예언적 측면 한번 봅시다. 3류 증권평론가 증권 전문가는 1위입니다. 차트세계 고수비법 소유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비법 소유자인데 정치평론은 3주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김준 앵커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동안 한 45% 이상 당선될 거다. 5% 플러스 시켰던 이유 아시죠? 그 알뜰폰 60대 70대 부산 북구는 보수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5% 추가해서 45% 이상 당선될 거다 봤고요. 하정 후보는 33.8에서 한 4몇 프로 올려서 38도선 이하, 38% 이하로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줬습니다만 여기 이제 민주당 쪽 고정 지지자도 있잖아요. 하정우 38도 이하, 38도선 이하, 38% 이하, 한동훈은 45% 이상, 박민식은 15% 미만으로 한번 설정해 봤어요. 오늘
내일 되면 맞을지 한번 제가 점쳐보고자 싶은 겁니다. 나름 이 정치에 관심 많다 보니까 나름 한번 점쳐봤을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 나름 근거를 혼자만의 주식은요, 우리 내 머리 가지고 못 이기게 만들더라고. 세력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말도 못하게 속여버립니다. 여기는 참 이기기가 어렵다. 한번 결과 지켜봅시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시간 많이 갔네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 물려 계실 텐데 다들 물려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종목들 광통신부터 볼게요. 요게 광통신입니다. 어제까지 음봉 5개를 뺐거든요. 죽으라고 패 때려놓고 어제 단일가 막판이 3%대를 줍니다. 3%짜리 줍니다. 그럼 내가 어제 돈이 있었다. 지난주 돈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제가 SK 001740 여기부터 잠깐 가봅시다. 복귀 샀겠죠. 이거 그때 물려 있어서 내가 지금 돈에 물려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만 요거 오늘 사야 됩니다. 진짜 이틀 만에 여러분 30% 하고 28%짜리 떴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따져보면 30% 58% 떴습니다. 58 따지면 진짜 여기서 샀으면 60% 먹었겠죠. 제가 그때 50% 수익 날 종목이라고 제목 달았잖아요. 그래서 차트 종박사 기법은 분명 위대하다. 저 사람이 2천만 원 가지고 그래도 한때 2억이라는 손 돈을 수익률을 1000%에 두 번 터치할 때까지는 뭔가가 대단한 기법 소유자겠죠. 물려서 내가 못 삽니다. 돈 있어서 오늘 이거 샀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가가 거래 터진 옆을 5일선 타고 세우기 때문에 내일 요 고점은 뚫겠죠, 여러분. 이렇게 뚫었다가 작살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돌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맞았고 또 하나 있죠. 지난주에 삼성공조라고 006660 요놈 맞췄죠, 여러분. 그때 음봉 요 때입니까? 음봉 주던 날 공부했죠. 토요특강. 그 지난주 금요일 마감 여기 그리날 아침에 주가가 빠집니다. 6% 뺐다가 확 돌려서 21% 뜹니다. 그럼 어디서 팔아먹어야 됩니까? 앞에 직전에 장대 음봉 또는 윗골이 긴데 팔분응선은 그 어떤 경우도 매도가 나가져야 합니다. 그죠? 팔아먹고 봐야 합니다. 팔아먹고. 그런데 종가까지 차트를 기가 막히게 양음, 지수는 빠졌는데 얘만 유일하게 양음양 패턴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죠?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맞죠, 여러분? 저거 따져보면 맥점 형태고. 근데 이날 단일가 2% 빠지거든요. 어제 지수 빼면서 무려 14%, 16%를 패대기 짚습니다. 세력놈들 이렇게 악랄합니다. 우리가 차트 뭐 종가 베팅 종배 그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차트 세계 비밀투도 공부를 25년 이상 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2천만원 종잣돈 생겼을 때에 1년을 이렇게 해서 더블 수익. 그리고 도로 잘못 걸려 도로 다 2천 몇백만원 다 까먹고 새로 시작하자 했던 것이 보세요, 여러분. 죽여버리죠. 얘들은 종가 베팅 내가 차트 알아. 종가 베팅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트 세계 비밀투도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이 종배 소리 할 뿐입니다. 차트 세계 비밀은요 25년 이상 걸리더라고. 그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 빌려다가 집어넣고 또 빌려다가 넣고 한 10대번도 더 말아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까졌거든. 이제 내일쯤 한 번 더 빠졌다 칩시다. 장중에 빠지면 요거 사면 한번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요번 주 구간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동안에 양봉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주는가 보세요. 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물려있지 않으면 요 놈을 노리겠어요. 꼼짝없이 달려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망가진 주식 인생길 마지막 회복할 길은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갖고 있는 기법의 비밀들을 돈 주고 사서 깊이 공부해서 눈을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선생님 지금 까져서 오늘 1200 까진 계좌 보여주는데 저 선생님 그래도 2천만 원 가지고 2억의 순수익을 2번 터치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기법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지속 살아 있습니다. 삼성 공조. 자, 보시고. 아까 광통신 다시 들어갑시다. 대한 광통신. 010170인가요? 코드번호가. 이 종목이 신고가 벗겨놓고 더 갈 듯 하다가, 그죠? 요 때도 보면 무너지기 전에 양봉이 탁 붙어 앉았었으면, 그죠? 앉았었으면 이 주가는 벌써 위로 갔겠죠. 지수 급락 안 나왔으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등주는 맞아요. 자, 은복이 6개다. 단일가 조짐이 좋아서 어제 스패팅 했다 칩시다. 그 이제 장대방에 보면 나가지겠죠. 나가지고 난 이후에, 그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25,000원 이상 가면 대기 매물대인데, 갔다가 14, 5%짜리 올라갔다가 밀리고 달리고 하면 위에 꼬리 달고 밀렸다 칩시다. 그 뒤부터 여기서 또 지속 저점 높이는 과정이 들어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차차기 시간이 좀 걸리면서 분명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 1등 주고요. 두 번째 광전자 017900. 어제가 딱 사는 날입니다. 음봉이 이것도 5개째 빠졌어요. 우리 기법 속에 제가 갖고 이거 단일가 2% 올려줬는데요. 살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없는 중에 한 5-6개가 어제는 등장합니다. 원체 코스닥 지수 죽여놨으니까. 요거 여러분 어제 사는 기준은 맞는 거 아시죠? 제가 뭐라 합니까? 상한가 하단부 죽으라고 패 때리죠. 여러분 장중에 주식 산다는 건 칼 맞는 과정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요놈도 이렇게 하면 올라오겠죠. 큰 폭. 그리고 조정 줄 때 장대봉 속고 이틀은 몽폭 빠져 내려오면 그 뒤 또 더 갈 수 있다. 그건 또 내일 모레 제가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강 또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이런 수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광전자. 그 다음 네이버셀 삼성공도 했고, 스카이 네이버셀 035720인가요? 카카오 035420. 네이버, 이건 네이버. 네이버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전선환과 관련해서 요런 그림이 앉아주면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 붙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노리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 셀. 코드 번호 한번 봅시다. 쳐볼게요. 네이버 셀. 네이버 셀 007390. 네, 요게 이제 보시면은 요런 경우 주가가 조정 들어오면 단일가가 2% 올랐거든요. 올라가다 음봉 연상해 주셔야 합니다. 음봉 주고 또 빼고 이틀 음봉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제 생긴 시가 부분은 안 깨길 바랍니다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빨이 조집입니다. 축구를 하고 조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예측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 꼬리 절반선까지 내일 올라가다 음봉 빼고 또 뺐다. 넉넉하게는 밑꼬리 절반선에서 잡아두면 또 거기서 짧게나마 내일 생기는 위에 꼬리까지 요만큼 우선 먹잇감 나오겠죠. 빠져주면 그림이 요만큼 우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저점 높이는 과정이 들어오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길게 보면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무릎 관절염 관련 이름이 뭐랍니까? 네이처셀이 그 상품명이 카디스 뭔가요?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다음 스카이 아시죠? 요거 이제 단일가 배팅 했어야 합니다. 스카이 S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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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추천주 우리 공부했던 거 맞죠? 근데 이마트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어제 19% 패대기 쳤다가 올립니다. 19% 패대기 죽여놓고 바바바바 올립니다. 보셨죠? 누가? 기관까지 가세돼 있습니다. 요것도 단일가가 3.45인데 내일 제가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토요일간 공부했던 이렇게 가게 생겼습니다. 신고가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그죠? 스카이. 그 다음 빛과전자 EV 첨단. EV 첨단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3일 전에. 그거 여러분 이틀은 못 뺐다가 수급 어제 왕창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차트송 박사 기법은 분명 맞다. 차트송 박사 함께 공부했던 부분 대부분 주가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 근데 저 사람 물리는 건 죽어버렸죠.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빛과전자 볼게요. 빛과전자 요놈입니다. 자, 이것도요. 여기 상한가 칠 때에 외국놈이 왕창 개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장세 빠지면서 이빨 죽여납니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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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뭐 전두환 정권 계엄군들의 워카빨 같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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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빨 죽여놓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내일 요런 그림이 앉아주면 혹시나 단일가 노렸다가 요 장대복 뭐 17, 8% 뜰지 모르겠지만 우선 요거라도 먹으러 가자입니다. 요런 방식으로. 그 뒤는 또 주어진 모양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완전히 죽이는 시대입니다. 코스닥은 죽으라고 패 때리고 거래소만 잔뜩 띄워쳐먹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였노? EV 첨단 봅시다. EV 첨단 소재. 요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 뭐 박스권 이랬는데 어제 주가가 빠졌다 25%짜리 올라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부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붙여주고 뭐 올라오고 또 밀렸다가 올라오고 밀렸다가 뭐 웃자고 달고 해서 적어도 한 2,000원대 선 요 라인 때까지 좀 주가가 올라와 주면 그죠? 다음에 레벨업 쏠 것입니다. 그림이 안 나오네. 자, 여기 이렇게 갈 것입니다. 위로 넘어서. 그래서 밑에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가까이 지지고 볶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점 높이는 과정에 들어오면 레벨업 쏩니다. 넘어갑니다. 그때는 주봉을 봐야 되겠죠. 저도 지금 1200 물려 있기 때문에 한 400, 500 손실로 이것도 보면 주봉 상태인데 패턴들이 나름대로 세력이 개입된 게 흔적이 보여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지. 2,700, 800원. 지금 1,600원짜리가 2,700원 가면 1,000원을 먹잖아.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6을 곱하면 6일은 60% 수익 날 종목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길게 보고 그죠? 오르고 내리고 해서 짜야 합니다. 짜고 해서 어느 날 준비되면 넘어간다. 말 그대로 60% 수익 나올 종목인데 그거 여러분 믿고 들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물려있는 거 보시죠. 죽으라고 뺍니다. 어제도 6% 빼, 그 다음에 7% 빼, 찔끔 상승 5% 빼, 7% 빼, 도대체 30몇 프로 그냥 꼼짝없이 물려 있습니다. 제 평균 아까 5,000원대인데 이거 상한가 쳐주면 제가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거 상한가 쳐주면 보장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쪽 음봉들 보고 대기 매물대 설정했다가 당장 벌크도 올라오면 손에 10% 지금 뭐예요? 여러분 32% 물려있기 때문에 20%짜리라도 올라오면 10% 손해보고 잘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 보고 빠져나오면 그때 또 돈 먹을 종목의 맥점 타이밍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쏴주면 좋겠는데 15%라도 올라오면 제가 1분에 3분의 1 조각 쪼갤 것이고 밑에 다시 물타기 해서 어쩌고 저쩌고 참 계좌 살리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계좌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전실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증권
시장 자체가 세력놈들이 악마들이 지배하고 여기 정권 전문가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살 길은요 없습니다. 차트송 목사 만나서 제가 그래도 공부한 연구한 자료를 깊이 공부하면 제가 꼼짝없이 물렸잖아요. 여러분 이 음봉 하나 줄 때 물려서 죽으라고 패 때림 당해서 하필 일본 여행 떠난다고 떠나서 이거 못 팔았어요. 이래서 손실보고 팔기는 어렵더라. 딱 6.4가 뜹니다. 그 얼마까지? 4,735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970원, 5,000원 약간 1점 몇 프로 손실 내놓으니 팔립니까? 그때 조금 손실 보고 빠져나오지 못한 게 오늘날 천추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좀 장대봉 올라와서 한 10% 손실선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할지 여부 시간에 빠질지 이것도 보면 여러분 여기 외국 놈은 들어옵니다. 수시가도 이리 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개미들이 지금 어제 털리고 외국 놈들이 단타질을 합니다. 샀다가 팔아치웠다 다시 샀다. 중요한 건 이 바닥권 이빨 죽인 상태 개미들이 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희망적이긴 하죠. 여기도 보면요 시간에 팔자 5만주 내놓고 이질할 겁니다. 막판에 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사지마 띄울 주식 아니야 이런 표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한 1시간 공부했나요 여러분? 좀 넘었나요? 어찌 됐지? 1시간 20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식 요 한캠 좀 집어넣어 주세요. 한캠이 빠졌네. 한캠도 엊그제 공부했던 부분들인데 빠지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볍게 음봉 눌러주고 음봉 빠져주고 돌려주면 저점 높이는 과정이 들어오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7종목 옆에 한캠도 좀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지? 하나 둘셋넷 이쪽에 한캠 코드번호 아시죠? 457370도 다음에 넘어갈 주식이라 지속 관종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자,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증권시장 완전 코스닥 시장 폭탄 맞아 있다. 개미 투자가들 통곡하는 장세입니다. 저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깨진 것 내가 그때도 죽도록 죽으라고 패대기 치다가 지금도 꼼짝없이 달려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완벽 돈 먹는 맥점 기법을 빌드를 공부하면 제가 지금 죽어 있지만 분명 저 선생님은 다시 회복해서 1000% 공부하게 쓸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 말씀 저는 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다니지 않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 이 말씀 소개하면서 방송 문 닫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까 오늘 지방선거 결과 한번 어떻게 나올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더 그죠? 입법 사법 장악했죠. 입법 행정 사법까지 3권까지 장악하고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면 대통령은 알게 모르게 독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한동훈은 과연 부산 북구가 무소속 한동훈은 당선이 될까요? 당선이 되면 여러분 제가 보건대 한동훈은 참 똑똑하더라고. 배신자인지 여부는 떠나서 제가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투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 야권들 지리멸렬한 서로 싸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증오와 적대감 가지고 싸우고 있는 보수들 통합 잘 이끌어낼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저쪽에서 조국은 자기가 앞으로 대권 주자라고 좀 나설 거니까 그쪽으로 세력들이 모일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극히 편견적인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는 차트 종목사의 맥점 기법도 공부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